이런 얘기를 정치할 때는 진짜 못했는데 네, 그때 자신 있게. 정치인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직업으로 정치를 한다는 것은 때로 짐승이 되는 수모를 감수하는 일이에요. 이제 실제 정치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해보고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직업으로 정치를 한다는 것은 때로 짐승이 되는 수모를 감수하는 일이에요. 네. 예, 때로 자기 자신이 짐승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이걸 견뎌야 정치를 해요. 근데 왜 짐승이 되는 수모를 감수하냐 하면 성인의 고귀함을 이루고 싶어서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의 일상은, 정치인의 일상은 너무 피루해요. 네. 때로는 그 자기의 하루가 굉장히 수치스럽다는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도 원래 거기 뛰어들었던 성인의 고귀함이라고 표현하는 그 목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견뎌 나가는 거거든요. 어느 대통령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지지층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누가 말을 해요? 누구나 다 그것이 자기를 지지해 준 사람들의 철학에 맞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들의 진위를 그렇게 함부로 의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와서 특정 정파의 수장 대표로서 후보로 출마해서 그 성향의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국가의 발전 방향에 관한 그 후보자의 소신과 유권자들 다수의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대통령은 이렇게 가는 것이 내가 후보 시절부터 쭉 해왔던 정책 조합의 방향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걸 지켜나가면서 일부 보완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것이 지지층을 바라보는 정치라고 누가 얘기를 하냐 하면 그 반대 진영에서, 그리고 그 대통령을 싫어하는 언론인들이, 지식인들이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저는 이 담론이요, 지도자는 뭐 지지층만 봐서는 안 된다든가 이 논리를 가지고 모든 대통령들이 하는 거를 다 그런 식으로 공격해와서, 정치는 이성과 야심, 그리고 이상과 욕망의 결합체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치는 그 속성상 권력투쟁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투쟁의 양상으로 드러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너그럽게 봐주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너그럽게 받아들여 주셔야 욕망이 중심이 된 이 권력투쟁의 그 아수라장 그 아래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상 사이의 경쟁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는 한편으로 정책 경쟁이고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진짜 야수적인 권력투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둘 다를 긍정하자. 어느 하나만을 바래가지고는 그런 정치는 현실에 존재하지만 어떨 때는 권력투쟁만으로 이루어진 정치는 그거는 파탄이고요. 그리고 이상끼리의 경쟁으로만 이루어지는 정치랑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둘 다를 보고 둘 다를 껴안고 유권자로서, 그리고 이제 관심과 참여 이걸 하자, 이렇게 좀 제안 드리고 싶어요. 유권자들은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적당한 정도의 관심과 그 다음에 정확한 하고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려는 노력과 그에 입각해서 자기의 이해관계와 자기가 지니고 있는 도덕관념에 비추어서 좀 더 좋은 결정을 하려는 이제 적극적인 자세, 네. 이런 정도가 시민들에게는 필요한데, 근데 이제 정말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에 있냐? 네. 그러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정치인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거 누가 뽑았어요? 다 시민들이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정치할 때는 진짜 못했는데 네, 그때 자신 있게. 진짜 자신 있게 네. 해요. 용감하게. 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 중에, 그래서 제가 참 이건 옳은 말이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시민들 각자가 더 현명할수록, 그리고 그 더 현명한 시민들이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수록 네. 국가는 훌륭해진다. 아, 그 말이 저는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영국도 이제 의회민주주의 또는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고, 우리 한국도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고, 어느 나라 가서 물어봐도요, 정치에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가 모든 사회 집단의 신뢰도 중에서 맨 하위에 있어요. 네, 다. 보셨다시피. 예. 예. 그 모르는 사람보다 정치인을 더 안 믿는 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에요. 네. 어떡하지, 인류 진짜. 역사 국가 발생 이후에 국가 발생을 만년 전으로 보면 9,800년 동안 완력이나 돈 많은 자가 국가를 운영했어요. 네. 그 겨우 200년 전부터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국가 시스템이 뭐 프랑스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퍼져가지고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넓어져서 우리도 여기 왔어요. 네, 우린 100년도 채 안 됐고. 우리는 100년이 네, 뭐예요? 네, 우리는 그렇죠. 이제 70년 네, 정도밖에 안 됐죠. 그것도 제대로 한 게 아니고 제대로 하기 시작한 건 30년밖에 안 맞네.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300년 한 나라에서도 정치인들이 저렇게 욕먹는데 30년밖에 안 해본 우리가 욕먹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 그렇게 이제 일단 저는 받아들이고 사실은 이제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있었던 탄핵 사태, 대통령 탄핵 사태가 매우 흥미로운 사건인데요. 그거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저는. 어떤 면에서 재밌었냐 하면 시민들이 광장으로 몰려 나와서 구호를 외치는데 기존의 제도를 파괴하거나 또는 제도 자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그런 시위가 아니었고요. 진짜 법대로 하라는 거였어요. 헌법에 국회의 대통령 탄핵권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 앞에 몰려와서 탄핵을 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그 집회뿐만 아니라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8대2 정도의 비율로 탄핵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 요구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탄핵권을 행사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탄핵 저지선을 당시 집권당이 가지고 있었는데도 시민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자신들의 결집된 의사를 표현하니까 네. 국회가 움직여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게 굉장히 큰 경험인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손으로 뽑았던 대통령인데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물러나게 하고 이 절차를 스스로 했다는 그런 성취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사 이런 것들을 확 올려놓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올려놓은 원인을 우리가 심리적으로 설명할 때 정치 효능감이 커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